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너 어깨를 봐. 탈골됐잖아. 무리한 근육 사용으로 혹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쉬운 어깨 통증.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어깨춤은 절로 나고 어깨 통증은 저절로 낫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의 주제는 어깨가 들썩들썩, 어깨 질환의 모든 것.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365 닥터스, 뭉친 어깨를 풀어드립니다. 대구 W병원 정형외과 김성환 과장. 네,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요즘 날씨가 정말로 추운데요. 이렇게 날씨가 꽁꽁 언 만큼 우리 몸이 좀 많이 뻣뻣해지고 경직돼서 그런지 이 허리나 어깨,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추우면은 아무래도 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과 관절의 인대가 굳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고 통증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겨울철에 겪기 쉬운 3대 어깨 질환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구 W병원 김성환 과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5분 특강을 통해서 대표적인 어깨 질환이죠. 오십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박수로 청해 듣죠. 오늘 5분 특강 시간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오십견, 즉 동결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결견이란 어깨 관절낭의 염증, 섬유화로 관절이 유착된 상태를 말하며 능동적, 수동적 관절 운동의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전반적인 통증을 동반하긴 하지만 국소적 압통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 범위가 회복되고 통증도 사라집니다. 오십견은 흔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나이 드신 분의 어깨의 만성 통증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특정 질병 이름은 아닙니다. 왼쪽 분은 건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어서 버스에서 버스 손잡이를 잡고 또 반대편으로 책을 들고 읽으실 수 있는 반면에 오른쪽 분은 동결견이 있어서 버스 손잡이를 잡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왼쪽 어깨에 동결견이 있어서 왼쪽 어깨의 관절 운동 제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경관절과 동결견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정상 경관절에서는 관절낭이 충분히 이완되어서 관절 내 용적이 넓어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오른쪽 동결근에서는 두꺼워지고 좁아진 관절 주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관절의 통증이 발생하고 운동 제한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동결견이 잘 생기는 경우는 40, 50대 여성에서 잘 발생하고, 특히 상지 손상이나 수술 후에 경관절 고정을 오래 한 이후에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등의 전신질환이 있을 때 예후가 불량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에서 5배 이상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양측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결견의 경과는 4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초기 3개월 동안은 통증기로 나누어집니다. 통증기에는 점차적으로 통증이 심해지는 시기이고 야간통이 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결기입니다. 동결기에는 거의 항상 둔한 통증을 느끼고 또 아파서 덜 쓰다 보니까 점점 굳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강직기입니다. 강직기는 통증은 점차 감소되지만 운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액기에는 통증이 대부분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운동도 거의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결근은 자가치유성 질환이고 평균 18개월의 긴 이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관절 운동 제한이 남을 수도 있고 회전근개 질환과 관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결견의 치료를 보시겠습니다. 동결의 치료에는 약물요법, 주사요법 등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고, 운동치료를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시키고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지속적인 어깨 통증이 있다든지 또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환자에게는 왼쪽 그림과 같이 마취하에 굳어진 관절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오른쪽 그림은 관절경적 관절낭 유리술을 통해서
유착된 관절낭 구조물을 박리시키는 수술적 방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어깨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오십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오십견은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오십견 못지않게 또 흔한 것이 바로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이 회전근개 질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회전근개 질환은 먼저 회전근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어깨 힘줄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어깨 앞부분에서 극상근과 견갑하근을 볼 수가 있고 어깨 뒷부분에서 극하근과 소원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힘줄이 어깨를 감싸고 안정화시킬 역할을 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극상근의 회전근개 질환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40, 50대에서 남녀 상관없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질환이 되겠고 특징적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특정한 자세나 각도에서 통증이 유발되게 되고 야간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커지면 관절 운동이 제한됩니다. 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으로서는 퇴행성에 따른 마모와 파열이 있을 수가 있고 외상으로 인한 손상 그리고 충돌 현상 등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따른 미세 손상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야구 선수, 수영 선수, 테니스 선수나 목수나 페인트공 같은 직업을 가진 환자에게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이라 하면 회전근개 파열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 회전근개가 뼈와 뼈 사이 그리고 인대 사이에 끼이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또 마모를 일으켜서 어깨의 통증과 그 관절 운동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충돌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돌 증후군이 지속되어서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것이 이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다시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근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30대인데 벌써 좀 걱정이 돼요. 네. 제 몸이 성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뭐 일어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팔을 들면 이렇게 툭툭 효과음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회전근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저는 정말 회전근개로 고생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장님? 예, 회전근개 질환에서 주의해야 할 동작을 보겠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에서 주의해야 할 동작으로는 멀리 있는 물건을 잡는다든지 옆으로 팔을 든다든지 반복적인 어깨 작업 및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할 때 회전근개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높이 있는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내린다든지 그리고 어깨 위로 손을 이렇게 올려서 지속적으로 하는 작업을 오래 한다든지 하면 회전근개 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도 회전근개 질환이 잘 나타나는 잘 발생하는 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깨 위로 손이 올라가는 동작이 많은 야구 선수라든지 테니스 선수, 양궁 선수 그리고 배드민턴 등에서 회전근개 질환이 잘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한 어깨를 위해서 피해야 할 자세와 좋지 않은 운동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어깨는 다치지 않고 쓰면 가장 좋겠지만 다친 후에는 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회전근개를 다쳤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네, 회전근개 질환의 치료에서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존적 치료로는 소염 진통제를 이용해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치료를 통해서 관절의 스트레칭 및 강화 운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리고 수술적 치료에서는 나이와 직업, 파열의 크기, 활동력에 따라서 관절경을 통해서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MRI상에 회전근개 완전 파열 소견이 보이고 관절경으로 본 소견에서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보여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운동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치료는 비단 회전근개 파열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 동결견에서 적용되는 운동 치료니까 잘 따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불편한 자세는 피하고 편한 자세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추 운동입니다. 추 운동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기본 운동으로 온찜질이나 샤워 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림 보시면 시행 방법으로는 어깨를 숙이고 팔을 힘을 뺀 뒤에 축 늘어지는 자세를 하고 그리고 손을 크게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시행합니다. 추 운동 후에는 각각의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시행합니다.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전방 거상 스트레칭입니다. 전방 거상 스트레칭은 이렇게 바닥에 누운 자세에서 아픈 팔에 팔꿈치를 위로 올려서 머리 위로 올려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고 앉아서 하는 방법으로는 책상에 아픈 팔을 올리고 상체를 숙이면서 어깨를 전방 거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그림은 외회전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어깨 넓이 정도의 막대를 가지고 누운 자세에서 팔꿈치는 몸통에 붙인 뒤에 이 막대를 좌우로 움직이면 외회전 스트레칭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 하는 방법으로는 문고리를 잡고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몸을 회전시키면서 외회전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중에 내전 스트레칭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전 스트레칭은 아픈 팔을 어깨 높이 위로 올린 뒤에 팔꿈치를 몸쪽으로 붙입니다. 붙여서 내전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것이 이 내회전 스트레칭입니다. 내회전 스트레칭은 아픈 팔을 열중시어 자세로 등허리에 붙인 뒤에 타올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당기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칭 뒤에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두꺼운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문고리에 연결시킨 뒤에 뒤로 잡아당기면 신전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거꾸로 서서 앞으로 잡아당기면 전방 거상 운동 그리고 옆으로 서서 안쪽으로 또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 외회전, 내회전 근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방금 약물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회전근개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뭐 약물을 했을 경우에도 낫지 않는다면은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런 보존적 방법에도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특히 5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나 외상성 파열 후에 근력 저하가 있으신 분들에게 수술적 치료를 주로 시행합니다. 증례 보시겠습니다. 증례 65세 여자 환자이고 5개월간의 우측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MRI상 회전근개 완전 파열 소견이 보여서 관절 내시경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왼쪽에 회전근개 완전 파열 소견이 보이고 우리 봉합 나사못으로 관절 내시경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 후에 수개월 뒤에 통증이 소실되고 관절 운동이 회복된 모습 보입니다. 회복 기간은 의사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고 특히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대부분 4에서 6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그리고 나서 2, 3개월 동안 운동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3, 4개월이 지나면 일상생활 및 가벼운 일이 가능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전 직업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고 스포츠 활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수루 재파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수술 기법의 발달로 감소 추세에 있고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긴 만큼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 신뢰 및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 질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얘기만 들어도 날씨가 요즘 추워서 그런지 어깨가 이렇게 좀 뻐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3대 어깨 질환 가운데 두 가지인 그런 50견과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과장님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제 석회화 건염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석회화 건염이란 방금 설명드린 회전근개 안에 석회가 생겨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40, 50대의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여성에게서 호발을 합니다. 만성 어깨 통증의 약 10%를 차지하고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또 극상근이 되겠습니다.
극상근에 석회화 건염이 생긴 모습입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도 견봉과 상완골 사이에 하얗게 석회가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MRI 상에는 극상근 안에 생기는 까만색 모양의 석회 침착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의 특징은 매우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기, 용해기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 특히 용해기에 급성 통증이 잘 발생합니다. 대부분 석회화 건염은 보존적 치료로 90% 경우에 회복이 됩니다. 네, 석회화 건염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에 실제 환자의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화 건염으로 지난달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올해 나이 56, 중년에 접어들자 몸 여기저기서 이상 신호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소정희 씨. 특히 지독한 어깨 통증은 벌써 몇 해째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제가요 5년 전에 오른쪽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2년 전부터 또 왼쪽 어깨에 또 통증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오른쪽에 이어 왼쪽 어깨도 문제가 생긴 것. 무거운 짐을 드는 것 물론 간단한 집안일조차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떤 무거운 짐을 들었다거나 이제 시장 보고 올 때 그거 들고 이제 집에 오기까지가 조금 힘들었고, 또 밤에 잠을 잘 때 어깨 통증이 가장 심했지요. 불면증으로까지 이어지자 결국 다시 병원을 찾은 주인공. 상태는 심각했다. 이 환자분은 2년 이상 지속된 왼쪽 어깨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엑스레이 및 MRI 상에 1cm 이상의 석회화 소견 보여서 석회화 건염으로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어깨는 5년 전 오른쪽 어깨와 같은 상태의 석회화 건염. 통증이 심해 치료 역시 5년 전과 같은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5년 전에 한 번 또 오른쪽 수술을 했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당황은 안 했었거든요. 일단은 이제 수술하고 나면 통증은 없어지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었어요. 환자가 마음을 먹자 바로 수술이 진행됐다. 관절경적 석회 제거술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관절경은 관절 절개술에 비해서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짧고, 또 수술 시에도 다른 동반된 병변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침을 맞아도 전혀 회복 기미가 없었던 어깨 통증이 수술 후 곧바로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렇듯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는 석회 제거술의 장점 중 하나다. 석회화 건염은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어깨 통증이 있었고, 또 5년 전에도 오른쪽 어깨 같은 질환으로 수술 후에 호전된 경험이 있어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오랫동안 괴롭혀온 어깨 통증에서 비로소 해방된 주인공. 현재는 정기적인 검진과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수술 후에 즉각적인 통증 호전이 있었고, 오래된 통증으로 인해서 관절 운동 제한이 심한 상태여서 수술 후에는 관절 운동 회복에 치료 계획을 맞출 계획입니다. 어깨가 제자리를 찾아가자 그녀의 마음가짐 역시 몰라보게 달라졌다. 무작정 참으며 병을 키우는 게 어리석은 일이란 걸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한다. 어깨 아프다고 자꾸만 주위의 사람들 얘기만 듣고 50견이다
이런 생각으로 병원을 안 가시는데 제 생각은 전문의한테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껏 어깨를 움츠리게 되는 계절. 어깨가 쉽게 뭉치고 딱딱해지는 나이. 하지만 내 어깨만은 365일 언제나 청춘입니다. 젊은이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어깨 펴고 사는 비결. 바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석회화 건염 때문에 무거운 것도 잘 못 들고 네. 잠도 못 주무시다가 드디어 지난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튼튼한 어깨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사례에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석회화 건염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석회화 건염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잘 회복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보존적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인데 소염 진통제를 이용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또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투시를 통해서 주사 흡인술을 이렇게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다 듣지 않고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때는 관절경화 석회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관절경 소견입니다. 석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왼쪽처럼 치약처럼 이렇게 석회가 제거되기도 하고 또 형성기에는 이렇게 분필가루처럼 날리면서 석회가 제거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50전이나 아까 설명드린 동결근이라고 치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다른 동반된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반드시 찾아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깨가 아프면 우리가 흔히 아유 내가 어깨가 이게 50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들으신 것처럼 어깨가 아픈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어깨 통증이 오래 간다 싶으면은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흔히 어깨가 아프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낫겠지, 나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냥 넘기시는데요. 네. 이렇게 뒀다가는 통증은 심해지고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생겼을 때는 바로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W병원 김성환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민서 씨, 김철원 씨 두 분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